헝가리 여성과 결혼만 하면 최대 36,000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고 아이 셋을 낳으면 그 빚이 전부 탕감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고전적인 유럽의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건 현실입니다. 헝가리는 르네상스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여성들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 결혼 장려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밤새도록 열리는 공동 온천 파티가 열리는데 음악과 칵테일, 뜨거운 온천수가 어우러진 이 축제는 마이애미의 비치 파티를 연상케 합니다. 시골에서는 아내를 업고 진흙탕을 달리며 건초더미를 넘고 맥주를 마시는 독특한 아내 업기 대회가 열리고 우승자는 아내의 체중만큼 맥주를 상품으로 받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돼지 미인 대회인데요. 귀엽게 꾸민 돼지들이 관중의 환호 속에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며 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가족을 위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사생활에 대한 정교한 개입일까요? 헝가리, 이곳은 로맨스를 꿈꾸는 이들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사회적 실험일까요? 지금 바로 이 신비하고 황당한 나라의 16가지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16번. 아기 이름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아기에게 이름을 짓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독특하거나 창의적인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대신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산하 언어학 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관이 아기 이름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헝가리에는 수천 개의 공식 승인된 이름 목록이 있으며 이 목록에 있는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목록에 없는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유를 설명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한 이름은 성별을 혼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모욕적이거나 헝가리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발음이 쉽고 철자가 명확하며 지나치게 이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적용되며 출생신고 시 이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아이들이 나중에 이상한 이름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가가 시민의 이름 선택에 직접 개입하는 드문 사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15번. 신비로운 유럽의 심장.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만큼 역사적인 곳이면서 이탈리아만큼 생동감이 넘치고 수많은 알려지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장소를 꿈꿔왔다면 헝가리는 정말 유럽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면적은 약 93,000제곱킬로미터로 인디애나주와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며 평평한 풍경 속에 매력적인 언덕들이 점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다뉴브 강이 푸른 리본처럼 흐르며 화려하고 고대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아름답게 혼합되어 있으며 온도는 섭씨 -4도에서 32도까지 다양합니다. 미국 방문객들은 이러한 넓은 온도 차이가 중서부의 가혹한 날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헝가리의 인구는 약 960만 명으로 미시간과 유사하며 다양한 민족 구성 속에 매우 동질적입니다. 약 85%가 원주율인 마자르족입니다. 놀랍게도 헝가리는 중앙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며 인상적인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사람들은 가족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는 미국 사람들이 익숙한 것과 반대입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결혼 후 성을 변경합니다. 심지어 신생아 이름 짓는 것도 부모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언어학 연구소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목록에 있는 이름만이 합법적입니다. 14번. 헝가리 여성과 결혼하여 보너스를 받는 것. 고전 유럽 여성에 대한 꿈을 꾸어본 적이 있다면 헝가리 여성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결점 없는 흰 피부, 가을 호수처럼 빛나는 눈, 금발에서 밤새까지
다양한 머리 색깔을 가진 이들의 아름다움은 미묘하고 세련되어 르네상스 그림 같습니다. 헝가리 소녀들이 자갈길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자의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사회적 패러독스가 존재합니다. 현재 헝가리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더 많으며 대략 100명이 여성당 91명이 남성이 있습니다. 202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율도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 1000명당 6.4건에서 2020년에는 4.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헝가리인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다페스트나 산텐드라와 같은 고대 마을에서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젊은 커플은 결혼 직후에 달러 27,10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만약 특정 기간 내에 3명이 자녀를 가질 경우 전체 대출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0세 이하의 여성은 첫 결혼을 할 경우 최대 달러 36,000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지면 3분의 1위 부채가 사라집니다. 셋째 아이를 가지면 전체 부채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가족 자동차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자동차 가격에 비하면 거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혜택을 위해 헝가리 여성과 결혼할 생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빨리 얻는 팁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13. 헝가리의 공동 목욕 파티. 파리가 낭만적인 야외 춤으로 유명하다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 파티인 나이트 베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매년 수천 명의 지역 주민과 국제 방문객들이 이 도시의 유명한 온천으로 몰려듭니다. 이 상쾌하고 활기찬 경험을 함께 즐기기 위해 부다페스트는 자랑스럽게 123개의 자연 온천과 20개의 공공 온수 풀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의 온천 수도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시티파크에서 가장 유명한 미네랄 풀인 체체니 온천에서는 매일 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며 이는 미국의 NBA 농구 경기 관중 수와 비슷합니다. 체체니 온천의 야외 수영장은 최대 6,000평방피트, 즉 55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 온도는 항상 97도에서 100도 화씨, 36도에서 38도 섭씨로 유지되어 도시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바다에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은 노란 조명, 수영장 옆 칵테일바, 신나는 댄스 음악, 그리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함께 어우러져 마이애미 해변 파티에 버금가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헝가리인들은 뜨거운 미네랄 워터에서의 목욕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일상의 걱정을 씻어내준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물속에 있는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반짝이는 불빛 아래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다시 만난 것처럼 순수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12. 돼지 미인 대회. 만약 당신이 미인 대회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소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헝가리에서는 미스 피그 대회가 가장 큰 미스 유니버스 팬들조차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매년 헝가리 남서부의 하이마즈 마을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270kg에 달하는 엄청난 몸무게의 돼지들이 수백 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환호 속에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드레스나 슬릿은 없지만 미인 선수 돼지들은 솔질과 목욕을 받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오스카 심사위원들만큼 진지하게 전체적인 외양, 귀여움, 그리고 그들의 무대에 서는 모습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때때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주최자들은 돼지에게 리본이나 작은 왕관을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동물이 이런 경쟁을 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1번. 아내 나르기 대회.
헝가리의 여름은 와인이나 음악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대회 중 하나인 아네 운반 대회의 본고장입니다. 이 대회는 19세기 전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전설 속 도둑 헤르코 로즈보롱카이넨이 아내를 어깨에 메고 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가자들은 파트너를 거꾸로 들어올려 다리를 어깨에 걸치게 하여 살아있는 배낭처럼 운반해야 합니다. 아내의 체중이 108파운드, 즉 49kg 이하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부족한 체중을 보충하기 위해 모래주머니 배낭을 매야 합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서는 대회가 더욱 힘듭니다. 부부는 진흙탕을 지나고 차가운 호수를 수영하며 12피트, 약 3.6m 높이의 건초탑을 오르고 보충 스테이션에서는 에너지 음료 대신 맥주 전체를 마셔야 합니다. 알코올, 진흙,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추가 도전 과제로 인해 헝가리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웃기고도 기묘한 장관이 연출됩니다. 핀란드나 미국의 깔끔한 버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트로피나 현금을 제공하지만 헝가리의 챔피언은 아내의 체중만큼의 맥주를 상으로 받습니다. 웃기고도 실제로 무거운 보상입니다. 10번 부다페스트의 기차 묘지. 부다페스트 북부 교외에 숨겨진 레드스타 기차 묘지는 과거와 시간 자체가 어우러지는 음산하면서도 내혹적인 장소입니다. 약 15에이커, 즉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는 20세기 기차와 철도 차량 100대 이상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끼와 세월의 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대한 MAV 424 증기기관차 중 일부는 최대 137톤, 약 30만 2천 파운드로 이는 60대 이상의 대형 SUV와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부서진 기차, 산산조각난 창문,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땅에 파묻힌 녹슨 바퀴. 기차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버려진 승객 차량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지붕의 구멍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폐허가 된 대성당처럼 유령 같은 광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관광객에게 개방되지 않지만 여전히 용감한 도시 탐험가와 이곳의 거칠고 우울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사진작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정제된 박물관이나 화려한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9번 헝가리는 매우 지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육지에 둘러싸인 작은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진위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노벨상 수상자를 보세요. 1905년 첫 물리학상부터 2004년 최신 화학상까지 13명의 헝가리인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헝가리는 노벨 수상자 수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로 교육 강국들도 존경하는 기록입니다. 헝가리인은 세계 발명에서도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만약 볼펜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헝가리인 라즐로 비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루빅스 큐브를 풀었거나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모습을 봤다면 당신은 헝가리인들의 작업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폰 노이만 또한 이곳 출신입니다. 부다페스트는 유럽 최초의 전철 지하철 노선인 역사적인 M1이 발상지이자 대륙에서 가장 초기의 전자예술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영화 분야에서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폭스 필름 코퍼레이션과 같은 대기업의 창립자들이 헝가리 이민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를 좋아한다면 그 천재 감독 마이클 커티스가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번 관광객들은 발라톤 호수로 모여듭니다. 여름 햇살이드 파이널리 엿뜨면 헝가리는 대규모 이동을 촉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다페스트, 소도시, 심지어 남부 국경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모두 해마다 헝가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담수호인 발라톤 호수로 향합니다. 발라톤 호수는 230평방마일, 약 592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발라톤 호수가 마치 대규모 축제와 같은 활기를 띱니다. 차 행렬이 호수로 가는 도로를 따라 늘어서고 요트, 플로트, 다채로운 파라솔들이 차 지붕 위에 실려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행 가방과 텐트를 가져오고
젊은이들은 서핑보드와 비치 발리볼을 들고 해변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서두릅니다. 특히 시알폭 근처의 남쪽 해안은 진짜 해변으로 변신합니다. EDM 음악이 해변바에서 울려 퍼지고 화려한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이 다채로운 파라솔 아래를 걷고 공기는 따뜻한 75도 화씨, 약 24도 섭씨입니다. 마리나에는 카약 투어와 윈드서핑, 그리고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보트 파티로 가득 차 있습니다. 7번. 한 잔의 커피는 인생 전체입니다. 파리가 빛의 도시로 찬양받는다면 부다페스트는 한때 유럽의 커피하우스 수도로 불렸습니다. 19세기 이래로 부다페스트의 대로에는 웅장한 커피하우스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이곳은 꿈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식인, 작가, 음악가, 정치인 등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처럼 서둘러 일하기 위해 파리처럼 간단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커피숍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철학을 토론하며 독서하고 카드놀이를 하거나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20세기 초에 정점에 달했을 때 부다페스트에는 500개 이상의 커피하우스가 있었으며 이는 약 1800명이 주민당 하나에 해당합니다. 반면 많은 미국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5배에서 6배 더 높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커피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부다페스트의 커피숍은 종종 더 우아하며 도보스 토르트나 스트루델 같은 디저트를 가득 담은 메뉴가 있습니다. 아가르나 도브레첸 같은 더 작은 북부나 동부 마을의 커피숍은 보다 지역적이고 아늑한 느낌을 주며 낯선 사람의 테이블에 초대받아 날씨, 포도 수확, 옛 소련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6번. 위 미스터리와 헝가리의 독특한 믿음. 헝가리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96입니다. 이 이야기는 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마자르 부족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기 위해 헝가리의 많은 주요 랜드마크에는 9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의 높이는 정확히 96m이며 주요 계단에는 9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국가가 전통적인 템포로 불리면 정확히 96초가 소요됩니다. 헝가리인들에게 9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와 1000년 이상의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96 외에도 헝가리인들은 숫자에 대한 다른 독특한 믿음이 있습니다. 숫자 8은 모양이 끝나지 않아서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많은 커플들이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날짜를 8월 8일로 선택합니다. 반면에 서양에서 자주 피하는 숫자 13은 헝가리인들에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숫자 13을 집 주소로 사용하며 호텔에도 13층이 있습니다. 숫자 5. 관광의 낙원.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숨겨진 보물일 뿐만 아니라 고대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경험이 어우러진 여행자들의 낙원입니다. 동유럽의 파리로 알려진 부다페스트에서 여행을 시작하세요. 밤에는 빛나는 세체니 다리의 환상에 빠지거나 유럽에서 가장 큰 목욕탕인 세체니 스파의 미네랄이 풍부한 물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몰 즈음 다뉴브 강에서 노를 젓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입법 건물 중 하나인 헝가리 의사당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부다성은 다뉴브 강 옆에 우뚝 서 있으며 헝가리 왕실 역사 수세기를 간직하고 신비한 지하 통로를 열어줍니다. 바치우트카 보행자 거리에서 산책하면 귀여운 부티크, 향기로운 커피숍, 끊임없이 공연을 펼치는 거리 아티스트들 덕분에 유럽 영화 세트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 성당 근처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페르시아 러그처럼 화려한 타일 지붕을 가진 성당이 있어 고딕 예술 애호가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왕족의 삶을 느끼고 싶다면 한때 제시 왕비의 여름 휴양지였던 가도로 궁전에서 화려한 방들과 끝없는 장미 정원, 그리고 향수를 자아내는 야외 콘서트를 거닐 수 있습니다. 4번. 초원 카우보이의 생활.
카우보이가 미국 서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헝가리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현대 유럽의 중심에서 도시가 빛으로 반짝이는 곳에서도 치코라고 불리는 헝가리 카우보이들이 끝없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광활한 푸스타에서는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치코들은 놀라운 말타기를 자랑합니다. 클래식한 푸스타 오투스 공연에서는 2마리의 말 위에 서서 앞쪽에 3마리를 조종하며 시속 30마일, 거의 시속 50km의 속도로 질주하며 인간과 말 사이의 교향곡처럼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복장은 눈에 띄는데 흰색 퍼프 셔츠, 넓은 파란 주름 바지, 깃털이 달린 검은 모자, 그리고 공중에서 여름 천둥처럼 갈라지는 최대 15피트의 채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순전히 초원으로 간단한 타냐 농가에서 살며 가축을 돌보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구운 빵과 훈제 소시지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말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것입니다. 3번. 연중 내내 열리는 축제. 유럽의 시끄러운 여름 축제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헝가리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1월. 헝가리의 작은 도시 모하치에서 열리는 부소자라스로 시작됩니다. 이 축제는 헝가리에서 가장 큰 가면 축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양모로 만든 맥락과 악마의 나무 가면을 쓰고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며 겨울을 쫓아냅니다. 봄이 오면 중앙 유럽 최고의 예술 행사 중 하나인 부다페스트 봄 축제가 열리며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현대 음악 등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름이 되면 헝가리는 진정한 축제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인 시게트 페스티벌, 시겟 페스티벌은 100여 개국에서 거의 50만 명이 모입니다. 다뉴브의 오부다 섬에서 열리는 시게트는 7일 동안 지속되는 자유의 도시로 캠프장, 국제 음식, 거리 예술, 올밤 파티가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역사적인 부다성, 부다캐슬에서 부다페스트 와인 축제가 열리며 15에서 20달러의 100종 이상의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인들은 루이 14세가 왕의 와인이라며 찬사를 보낸 달콤한 종류부터 잊을 수 없는 청량한 화이트 와인까지 다양합니다. 추운 겨울조차도 축제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다페스트 크리스마스 마켓은 CNN 과 유럽 최고의 목적지로 선정된 아름다운 시장으로 수백 개의 공예품 가판대가 보로스 마르티 광장을 밝혀줍니다. 전통 음식인 랑고스, 튀긴 빵, 훈제 소시지와 뜨거운 뮬드 와인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2번. 마치 실제 유럽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경험입니다. 음식 애호가의 천국. 각 요리가 고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음식의 천국을 꿈꿔본 적이 있다면 헝가리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기 음식 문화는 풍부한 붉은 고기와 매력적인 향신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헝가리 요리의 핵심은 구야시로, 이는 9세기 헝가리 목자들이 만든 훈제 고기, 콩, 감자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스튜입니다. 헝가리 음식을 이야기할 때 파프리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이 나라 요리를 정의하는 선명한 붉은 향신료입니다. 스페인과 인도에서 수입된 파프리카는 빠르게 헝가리의 주식이 되었고 모든 테이블의 스타이자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 구야시는 파프리카로 향신료를 더해 매콤한 맛을 냅니다. 다른 유명한 요리로는 할라즐레, 매운 생선 스프와 렉소, 파프리카, 토마토, 소시지로 만든 매운 스튜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헝가리에는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향이 좋은 단맛의 파프리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완성하려면 자두, 복숭아, 배로 만든 강한 과일 브랜디인 팔링카 한 잔을 잊지 마세요. 1번. 헝가리의 생활비. 합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유럽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면 헝가리, 특히 부다페스트가 당신의 꿈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파리, 베를린, 비엔나와 같은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유럽식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부다페스트 시내의 1-2디아로오엠 아파트는 월 약 600에서 750달러에 임대되고
조금 더 멀리 살 의향이 있다면 400에서 550달러로 가능합니다. 공공요금과 인터넷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월 약 120에서 150달러가 듭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신선한 농산물, 고기, 우유와 같은 식품을 포함하여 개인당 월 약 250에서 300달러의 식료품비가 필요합니다. 캐주얼 레스토랑에서의 한 끼는 8에서 10달러에 즐길 수 있으며 중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먹는 풀코스 저녁 식사는 45에서 55달러입니다. 영화, 헬스장 회원권, 야외 행사와 같은 오락은 활동에 따라 월 30에서 70달러로 저렴합니다. 요약하면 부다페스트에서 합리적으로 생활하려면 월 약 950에서 1300달러가 필요합니다. 데브레첸이나 페치와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총 비용이 월 750에서 1000달러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이러한 가격은 헝가리를 은퇴자나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유럽 중심부에서 최고의 저렴한 생활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안할 때 헝가리가 방문하거나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을 아니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헝가리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절약하는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헝가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방문하고 싶다면 7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비자, 허가증 및 헝가리에 가기 위한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헝가리의 아름다운 땅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다음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